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94페이지 5번 문제죠.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질문 중 판례할 때 옳은 것은이죠. 간단하게 그려보면 지금 소유는 등기는 을 앞으로 되어 있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후에 갑이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하기 전에 을에서 병으로 소유 명의가 이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야 될 생각은 뭔가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를 청구하려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다. 따라서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병에게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고요.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이 사례의 결론인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인데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예요. 등기 청구권 자체를 상실하는 건 아닙니다.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지 못할 뿐이죠. 을에게는 계속 청구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취득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고 답은 그래서 2번이 되는 거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죠.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인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4번은 요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또다시 20년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요 갑에게는 새로운 20년이 되는 순간 새롭게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 청구권 하나 더 갖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병에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마지막 5번입니다. 만약에 을이 병한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다면 이 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을이 병에게 수용을 당한 것이라면 이 을에게는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으니까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을이 병으로부터 수용당했다면 병으로부터 수용 보상금을 받을 거고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땅 대신 요 수용 보상금이라도 대신 넘겨다오 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요 대신 넘겨달라고 요구한다. 이러한 권리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주의할 점은 이러한 대상 청구권이 인정이 되려면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지 않았다면, 주장한 적이 없다면 이때는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을은 병에 대하여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 증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좀 문제가 좀 길고 복잡하죠. 그렇지만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 판례들은 다들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6번입니다. 갑소유 X 토지에 대하여 을이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달라진 것은 지금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고 취득시효 완성자가 을이죠. 이런 것도 가끔 일부러 바꿉니다. 왜요? 수험생분들이 헷갈리길 바라고 바꾸는 거니까 넘어가시면 안 되겠죠. 1번 갑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마치면 을은 갑에 대한 시효 취득의 효력을 병에게 주장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2번 위 1에서 갑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는 이때도 이중매매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갑과 병의 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시효이익의 포기로 간주되어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한다. X입니다. 자, 취득시효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따라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다만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데,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말은 점유를 계속하는 한 소멸시효가 시작도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이 돼요.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이 지나야 비로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증후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3번은 X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4번 을은 X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주장에도 불구하고 갑이 악유로 병에게 이를 매도한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알면서 팔아먹었으니까 을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거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갑이 아니죠, 그죠? 을은 갑에게 불법 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번은 맞는 질문이죠. 5번 X토지가 수용된 경우 그 전에 을이 갑에 대하여 시효 취득의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권을 행사했다면,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하였다면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답은 3번입니다. 넘기셔서 7번입니다. 갑은 을 소유 A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함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을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반복적이죠. 답만 보면 3번 갑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A 토지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죠. 자, 그러면 누가 팔아먹었냐면 소유자가 팔아먹은 게 아니죠. 소유자는 을이고 취득시효 완성자는 갑이죠. 그럼 갑이 완성된 후에 이 권리를 누구한테 팔아먹었나요? 병에게 팔아먹었죠. 그럼 병에게 팔아먹었다면 갑이 원래 가지고 있던 권리도 채권이고 어차피 병도 채권을 취득할 것이니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의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받아야 비로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3번 키 들고 오면 병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갑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를 승계하여 직접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8번 문제입니다. 갑을 병이 3분의 1씩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아니한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하 사용함으로 얻은 차유상당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해가는 설명 좀 판례 입장에 부합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공유란 물건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을 나눠 가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공유 지분은 물건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의 인도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이기 때문에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므로 리을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만능점이 되고요. 답은 1번이죠.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넘기셔서 9번입니다. 갑, 을 및 병이 건물을 공유, 지분은 갑이 2분의 1, 을 및 병이 4분의 1 하고 있는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습니다. 1번 갑을 병에 의하여 건물이 제3자에게 임대됐어요. 그러면 뭐 임대 가능하겠죠.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하는 것도 관리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하고요. 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을과 병의 합의만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고요. 특히 조심할 것은 만약에 해지가 가능하더라도 해제와 해지는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전원에서 전원으로 해야 된다는 민법 규정이 적용돼요. 따라서 갑을병 전원이 해지를 해야 되고 1번은 아무튼 명백히 X가 되는 거죠. 2번 갑을병은 동등하게 건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X입니다.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게 되는데 갑을병의 지분이 균등하지 않으니까 2번은 뭐죠? X가 됩니다. 3번 병으로부터 그 지분을 양수한 자는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지분 취득으로 갑 및 을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갑 및 을에 대해서는 등기 없이도 대항할 수 있다. X입니다. 물론 공유 지분을 취득하는 것도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이니까 등기를 해야죠. 등기하지 않는다면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공유자 간에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는 없겠죠. 4번 정이 건물에 대해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등기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고 따라서 갑은 단도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5번 갑이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을 및 병에게 각 지분의 기율로 귀속한다. 맞고요. 이걸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주의하실 것은 지분의 포기는 단독행위고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비로소 승계된다는 거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고요. 아무튼 맞는 질문이고 답은 5번이 됩니다. 10번이죠. X 토지를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해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데 1번 병이 갑으로부터 X 토지의 특정 부분의 사용 수익을 허락받아 점유한 경우 뭐가 있을까요? 갑이 병으로부터 임대한 경우를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임대든 사용되자든 타인에게 그 목조물을 사용 수익하게 하는 것은 공유물에 관한 관리 행위로서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갑의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로 초과했습니다. 따라서 병은 적법한 임차인, 적법한 점유자이므로 다른 공유자는 병에게 아무것도 청구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을은 병에 대하여 그 토지 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2번, 3번 반복적이죠.
그 다음에 4번도 반복적이고 결론은 뭔가요? 결론은 공유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므로 방해 배제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전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에 대한 권리므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은 지분 범위 내에서만 청구합니다. 5번도 맞아요. 왜냐하면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이용행위가 아니라 변경행위입니다. 따라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야 되므로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넘겨보시면 용익물권 해가지고 지상권에 관한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를 아주 잘 냅니다. 기본적으로 한 문제는 반드시 내고 있고요. 때에 따라서는 두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1번 기본 개념 문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보시면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상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지상권은 물권이고 따라서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의 이러한 권리는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나머지 1번 지상권은 무상의 원칙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지상권자가 뭔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권원에 의해서 만든 것이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요. 4번 구분 지상권은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 설정하는 토지 사용권을 말하고요. 구분 지상권의 목적에서는 수목은 빠집니다. 따라서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위에 설정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5번 저당권 설정자가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저당권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경우 최근에 아주 흔하게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대지가 있는데 저당권 설정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요. 은행은 기본적으로 저당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이 되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지상권을 특별히 담보지상권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지상권의 목적은 결국은 뭐예요? 담보가 목적이니까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한 것이니까 돈을 갚으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지상권도 자동으로 소멸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2번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요. 강행 규정이고 따라서 특약으로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1번이 답이죠. 2번 뭐 당연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지상권을 처분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고요. 4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이 멸시하여 재축한 경우죠. 두 가지가 생각하시는데 지상권은 토지 사용권입니다. 건물에 대한 권리가 아니죠.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건물이 없어지더라도 지상권이 소멸되지는 않아요. 이거 첫 번째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 또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돼요. 특히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의 경우에는 언제 건물이 있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있어야 돼요. 언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냐면 저당권 설정 당시 같았어야 됩니다. 따라서 4번 지문처럼 저당권 설정 당시에만 건물이 있었으면 돼요. 그것이 철거돼서 없어졌더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게 되고요.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으면 돼요.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 재축된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은 인정이 됩니다. 5번 보시면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법정지상권은 발생하게 됩니다. 답은 1번이죠. 3번 지상권에 관한 다음 기들 중 틀린 것은 1번 지상권은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2번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지상물의 종류에 따라서 그 기간이 결정이 돼요. 만약에 견관 건물이거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30년이고요. 또 기타 건물의 일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15년이고요. 기타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면 5년이 됩니다. 따라서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존속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3번은 맞죠. 지상권은 자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고 임대할 수가 있고요. 4번도 맞습니다. 지상권은 원칙이 무상이고요. 5번 만약에 치료 지급을 2년치를 지급하지 않으면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X죠. 답은 1번이고 나머지 지문은 반복 중입니다. 자, 넘기셔가지고 5번 문제죠. 다음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찾는데 5번을 보시면 지상권자가 지상물의 매도를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 X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건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형성권입니다. 따라서 거부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거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매매 여부를 결정한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5번 해가지고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죠. 물론 간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법정지상권이기 때문에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할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그에 관한 등기 없으면 대지 소유자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됩니다. 답은 뭐죠? 5번이죠. 자, 1번 지문은 맞습니다.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는데 달라지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물론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진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인 전세권 설정자라는 점만 주의하시면 되겠죠.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 지상권이 2번 지상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발생하게 되고요. 3번 임목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4번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답은 5번이네요. 7번입니다. 법정지상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고 있다가 그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을 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데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어야 성립한다. 맞는 지문이 되고요. 2번 제가 법정지상권 관련해서 판례로서 따로 외워야 되는 거 두 가지를 기억하자고 전에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판례로서 기억할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 일괄해서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결론은 법정지상권은 성립되지 않는다가 결론입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함께 매매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을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결론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된 경우입니다. 원래 저당권 설정 시 건물이 있었다면 후에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요. 철거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 이 두 가지 판례는 외워두시는 것이 문제 풀 때 편합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철거되고, 더 이상 읽어볼 필요가 없죠. 결론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뭐죠? 2번이 되네요. 3번 법정지상권은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4번 매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되고요. 5번 보시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 명의를 타인에게 신탁한 경우 신탁자는 제3자의 그 건물이 자기 소유임을 주장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건물과 부지인 토지가 동일의 소유임을 전제로 한 법정지상권은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명의 신탁자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2번이죠. 넘기셔가지고 8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반복적인데요. 2번 보시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요. 자, 건물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취득한 권리를 팔아먹으려면, 처분하려면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X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3자 건물의 양수인은 아직 지상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지상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라 건물의 양도인에게 계속 보유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답은 2번이죠. 3번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은 그 대지를 사용 수익함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왜냐하면 이 양수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남의 땅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번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건물을 매수한 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제가 잘못 읽었죠. 대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지은 건물이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려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되죠. 그러면 땅 주인한테 승낙을 얻어서 건물을 지었다는 말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번 A가 그 소유 토지와 건물 중 토지를 B에게 증여 양도했다면 B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고요. 물론 건물 철거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합의는 건물 철거 특약이 아닙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강의 때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